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채현입니다. 네, 이제,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좀 30분, 40분이 좀 짧을 것 같고, 좀 요약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수능 얘기는 먼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육모에 대해서 조금 많은 집중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리큘럼 중에 6, 9월은 전국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어떠한 시기다 보니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실제로 6, 9월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3, 4월이나 이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8만에서 10만 명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애들이 안 들어오는, 재수생들이 안 들어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물론 척도는 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너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두려운 시험이긴 맞아요. 근데 이 육모나 구모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전엔 잘해오다 등급이 한두 단계씩 떨어지는 건 예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또 그냥 뭐 재생인 학생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고3인 학생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3 애들은 내신 준비하면서 지금 진짜 정신이 없이 이제 딱 끝났거든요. 이게 끝난과 동시에 이제 좀 있으면 육모를 봐야 돼요. 뭐 무슨 정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아무리 뛰어난 애들도 한두 주 정도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차려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걸 페이스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일정도 따라가야 되고.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 저는 이제 재수생들을 가리키니까 재수생들은 어느 정도 빠른 애들은 정말 수능 끝나자마자 12월부터 준비한 애들이 있고, 막 이제 막 기다려야지 하면서 2월에 시작하는 애들이 보통 대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격이라는 뭐 불합격이라든 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예산 일이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먼저 시작한 애들도 많아요. 재수생들 이렇게 보면, 선행반에서 보면. 걔네들은 그러면 뭐를 위해 달려왔겠습니까? 내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이 모의고사를 위해서 정말 길게는 6개월 이상을 준비한 애랑,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내신 끝나서 너 시험 봐 라는 애랑, 이거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재학생 애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1등급을 맞는 비율이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내신을 하면서도 틈틈이 막 이런 준비를 하면서 온 애들이 확실히 점수 나오겠죠. 근데 순수하게 제가 요 지역을 이제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는데, 우리 여기 평택 지역은 사실은 내신이 굉장히 수시가 굉장히 강한 어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학원 선생님들도 너는 정시보다는 수시, 왠지 정시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수시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육모에서 애들이 굉장히 자괴감도 갖고, 굉장히, 혹시 아세요? 재수생 애들 중에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육모 끝나고부터입니다. 이때 제일 많이 생각을 한대요. 제가 매번 물어보거든요, 재수생 애들한테. 야, 너 언제부터 재수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대부분 다 육모 끝나고 나서 나는 재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솔직히 육모 시험이, 그래서 내년부터 8월에 보는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애매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은 시기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기적으로 또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더워지지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시험 보지요. 막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얘기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멘탈이 다 터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재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딱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해야 될 얘기, 이제 수능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능은 필요 없습니다. 수학은 수능이 필요 없어요. 이거가 안 되는데 무슨 수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나서, 9월 보고 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요, 정말 6, 9월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6, 9월에 그 해의 6, 9월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의 데이터는 그냥 작년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올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애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6, 9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6, 9월이 끝나고 나봐야지 올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작년 거는 그냥 작년까지는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제가 올해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두 가지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험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상황이 정말 수능에 너무 직결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첫 번째가 바로 올해의 마지막 수능입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과정 바뀌는 거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아시겠지만 대수하고 미적 1만 들어가고 이제 화통이 들어가고 미적 2나 기하나 이런 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바로 첫 번째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즉 과목의 수가 혹은 단원이 굉장히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 출제자들도. 왜냐하면 이걸 쉽게 내야 될지 어렵게 내야 될지. 제일 좋은 거는 적정하게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6, 9월의 자료에 집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겠어. 그냥 어렵게 내서 줄 세워봐. 이런 시험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훈이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 9월을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이거는 저도 민감해서 저는 중립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정말 교육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모르시죠? 이거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진보와 보수예요. 실제로 보수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제재가 많이 가해집니다. 근데 진보는 어느 정도 풀어줘요. 요번에 수능에 또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EBS 교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학이요. EBS 수능 특강 이 교재요. 역대급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난이도 있게 낸 책을 수능 특강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진짜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수어는 제가 봤을 때는요, 수어는 애들이 그냥 다 멘붕입니다.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미 레벨 2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가 최고 이제 난이도지만 2면은 보통 한 12번, 13번 대거든요.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애들이 이거 뭐지? 저는 분명히 예측을 했대. 작년에 다 예측을 해드렸다니까. 이거 바뀌면 이거 분명히 교재부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화두 때문에 요번 6모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정황 근거 자체가 나 어렵게 낼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EBS의 연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는 보여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어려우니까. 쉬우면 연계할 게 별로 없어요. 수학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려우면은 그 아이템이나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거는 뭐 거의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 여기에서 제가 조금 여기 작년에 모의고사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작년 거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두 가지의 화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어렵게 공부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나올 거야. 그런 예측을 하지 말아라. 그냥 아예 그냥 함부로. 왜냐하면은 또 하나의 이제 수학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문제를 푼다기보다 문제를 분석하는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분석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특이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의 스타일의 문제가 살아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예측을, 다른 과목이야 모르겠지만 수학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게끔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찍어서,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많은 걸 풀어보고 많은 걸 공부를 해봐야 돼요. 지금은 뭐 찍고 이런 거 나올 거야. 이런 유형 나올 거야. 나와도 못 푸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 것들 막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증명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 한 10년 안 나오다 올해 나왔거든요. 올해 수능에,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이거 다 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문제 스타일이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들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측하지 마시고요. 육모는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시는데 딱 세 가지만 하라고 하시면, 딱 이제 남은 것도 딱 한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끝났셨습니까? 그냥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재생 애들한테 보통, 이제 재학생들도 그렇지만, 근데 재학생 애들한테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기가 학교 내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육모는 잘 보고 가야 되니까, 첫 번째 뭐냐면, 수능 특강 있지 않습니까? 수능 특강을 한 두세 번을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듯이.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번 풀어보죠, 계속.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그냥 여러 번을 풀어보라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올해는 더 특히 심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고 하세요, 그냥 중간고사처럼. 그러면 제가 확신을 하는데 한두 개는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밑에는 모르겠지만 위로 갈수록 한두 개가 바로 등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 특강을 그냥 여러 번을 봐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수능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도 올해는 정말 작년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뻐꾸기처럼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의미가, 올해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안 보이는데 보이겠습니까, 지금? 뭔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학은. 지금. 특히 수학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워낙 민감하게 뭐냐면은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올스톱을 시키고 그냥 수특을 여러 번 풀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선택 과목이 이제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이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이 지금 전범위가 아니에요, 6월이. 그래서 수능 유형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4점짜리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화통에서 어차피 27번까지가 3점짜리입니다. 거기에서 틀리면은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실제로 이제 선택 과목은요, 세 문제 싸움입니다. 세 문제. 28, 29, 30이에요. 자, 그러면 화통은 뭐냐면은 애들이 전략적으로 29번을 무조건 맞추려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29번 문제가 통계예요, 통계. 근데 통계는 굉장히 맞추기가 쉬운 단원입니다. 생각보다 어렵게 내도. 그래서 전략적으로 29번을 맞추고 28, 30 중에 하나를 맞추려고 달려들어요. 28이 보통 경우의 수고 30번이 보통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화통은 실제로 29번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지 1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중에 적어도 무조건 베이스가 2개는 맞춰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29번이 빠집니다. 통계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3점짜리 3개를 다 경우의 수하고 확률로 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수능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적도 3문제겠죠. 28, 29, 30이에요. 그러면 그 3문제 중에 28은 미분, 즉 도함수의 활용이고요. 29번은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고요. 30번이 적분입니다. 이건 번호는 29번은 픽스인데 28하고 29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화통하고 비교를 했을 때 29번 하나만 맞춰도 1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적에서 29하고 28, 30 중에 하나 맞잖아요. 거의 99%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라면은 당연히 공통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수가 거의 화통하고는 한두 문제 차이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통에서 정말 90, 막 그 라인으로 가고 싶으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미적에서는 한 문제 이상만 맞아도 등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화통은 무조건 2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표점이나 이 원점수 봐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하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미적도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30번이 빠져요. 30번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육모에서 물론 선택 과목을 잘 보면 좋겠지만 애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선택 과목은 6월에 3점짜리만 틀리지 말고 4점짜리는 그냥 뭐 1개 정도, 2개 정도만 맞춰라. 그거는 중요하지. 공통해서 어느 정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은 5월 넘어가서부터 그러니까 그 육모 보기 전까지는 전범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육모는 뭐다? 그냥 중간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선택 과목은 그냥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까지만 보라고 하세요. 진도 나가는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포커스는 그냥 육모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돼야지 당연히 뭐냐면 이제 9월이 되고 9월이 나와야지 이제 수능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보통 한 3, 4주 정도 남겨놓으면 그냥 스톱하고 그냥 미분까지만 풀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가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가 수특 여러 번 풀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 그냥 범위까지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육목 끝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담이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육모를 시험을 보고 나면 애들의 반응은 정말 다 똑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보면 세 분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잘 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다 흔들려요. 실력대로 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 보잖아요. 망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가장 타격감이 컸을까요? 못 보내드리겠죠. 걔네들은 정말 멘탈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시험은 잘 보든 못 보든 적정하게 보든 애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잘 다독여 주세요. 네. 아무리 잘 보든 아무리 못 보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이제 이거 끝나고부터가 정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빵꾸 나기 시작하고 혼자 한다고 그냥 막 이런 얘기 좀 가격하게 얘기하면 깝죽깝죽거리고 그치 이러다 보면은 시간 가지요. 시간 가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또 들겠습니까? 당연히 내년을 기약하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9월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9월은 정말 시험 보고 나면 정신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 하거나 아니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6월은 너무 길린 시간이 보이니까 자꾸만 그냥 자기가 편하게끔 어떠한 판단을 하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보면. 그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우선은 뭐냐면은 조금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시험이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고 보되 시험 끝나고 조금 더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나가야지 너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뭐냐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뭡니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잘 시험 보기 전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3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3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걸 스톱을 시켜놓고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애들이 시험을 못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단골적인 메뉴 뭘까요? 어머니나 아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이 얘기 들으면은 저는 바로 예측합니다. 못 봤구나. 2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실수를 했어요. 이 얘기 처음에 나오면 100%입니다. 이거. 100% 못 본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뭐냐면 시간이 없었어요. 이 2 얘기가 이 시험도 똑같습니다. 이 시험 보고 나면은 딱 2가지의 방향이 오면요 100%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주시냐면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실무 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 이거를 지금부터는 조금 연습을 시간에 대한 어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100분을 깔아놓고 근데 이거요 애들한테 맡기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100분 딱 깔아놓고 시험 문제 푼다.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고 같이 푸는 애들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뭐 시간 이렇게 해놓고 귀찮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나 수학은 특히 실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외부적인 상황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을 잡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수학은. 물론 그것도 이제 애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 실무나 이런 뭐 실전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오프 수업에서밖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다른 데서는 걔네 뭐 책상에 앉아서 이 실무의 시간에 대한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하는 애들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어떠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은 한 3, 4주간은 실무를 일주일에 그래도 육모를 준비하게끔 일주일에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풀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데이터나 그런 이제 뭐냐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자료들이 과연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학원이나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또 학부모님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훨씬 더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모 보기 전까지는 그 3개만 인강 듣고 있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성향을 보고 좀 하는 애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애들은 한 2주 정도를 잡거든요. 2주 정도 준비 기간을 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애들은 저는 한 4주 정도 준비 기간을 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냐면은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지금 육모를 지금 수능처럼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지금 수능 저 멀리 있다니까요. 수능이요? 나중에 오세요. 구모 끝나고 나면 제가 수능을 예측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은 수학은 지금 수능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모 끝나고 육모에 집중을 하고 육모 끝나고 그 데이터를 보고 9월 보고 그리고 수학은 굉장히 교묘한 게 뭐냐면 6, 9월에 싱크율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딱 겹치는 게. 그거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겠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예측을 왜 잘 안 하냐면은 수능 특강의 교재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6월은 제가 봤을 때는 3가지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원하고 오신 게 아닐까요? 예, 어떻게 6월을 준비를 해야 될까? 요는 제가 막 길게 얘기했지만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요. 예, 과감하게 저를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육모 끝나고부터 이제 수능, 기출 끝나고, 그러니까 기출인데, 기말 끝나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수능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수시로 가려고 해도 어차피 최저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하나하나 조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얘기를 했나요? 네. 반수생이라 네. 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느껴봤던 거라. 네. 그렇죠. 이제 한번 경험하시면 모두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왜 예전 스타일로 회귀한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그거요.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언제 입문을 했냐.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제가 경력이 한 4년? 3년? 예. 그래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들이 있겠죠. 제가 풀어보던 게.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문제 스타일. 예, 문제 스타일이. 작년 같은 경우는 왜 특징이 갑자기 이제 계산량이 확 증가하고 그거는 원래 사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예전이 아니고. 미적 같은 경우는 88.97. 예. 네네. 그러면 그것들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올해는 계산이 더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수학은. 예, 그거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저는 정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수학이요, 미적이요. 80점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 84나 5가 1등급이거든요. 지금 한두 문제 더 틀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이제 육모 보고 나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게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한번 수학이 80점인가 78점이 1등급이 수능이요. 그 해가 있었거든요. 표점이 한 150, 160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비슷한 어떠한 상황? 그래서 하여튼간 육모는 조금 어렵게 내지 않을까, 수학은. 그래서 각오의 회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증명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증명 문제는 그 전에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주관식에 6월이나 9월에 딱 나왔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고 이거 뭐야? 갑자기 이게? 근데 수능에서도 내버렸다니까요. 네. 물론 그거 4점짜리입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한 해랑 안 해랑은 많이 차이가 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인들이 올해도 6, 9월을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제가 수특을 가리키다 보면 이거 예전 스타일인데 이런 걸 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가리키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애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이거 예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그러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수업을 들어야지. 혼자서는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네, 하여간
그래서 조금 과거에서 조금 올라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올해도 그게 분명히 많이 보일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예. 또 뭐 궁금하신 거는 또 괜찮습니다. 뭐 괜찮으신가요? 네, 하여간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는 뭐냐면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고비 육모를 잘 넘기시고 아까도 세 가지만 하세요. 정말 세 가지만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세 가지만 정말 많이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